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동성이 극심한 우리 시장 어떠한 투자 전략을 잡고 가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매수 사이드카가 유가증권 시장에 발동이 됐습니다. 이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또 종전 가능성이 부각받으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렇죠. 이게 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말하는 변동성 지수한 빅스 지수 유명하죠. 네. VIX.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정시 상황도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또 이런 국제 상황이나 유가, 환율 다 관련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생각을 그렇죠. 해보시자고. 이게 중동 사태라는 게 터지면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유가와 관련이 있고 유가는 또 환율과 관련이 있고 또 환율은 또 물가와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파만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또 우리가 공장을 가동하는데 또 이 에너지 자원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중동 사태가 산업 전반에 글로벌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 변수 자체가. 그리고 여기에 엮여 있는 국가들을 보세요. 자, 미국이 직접적으로 얽혀 있죠. 이스라엘이 있죠. 이란이 있죠. 사실상 중국도 뒤에 있죠. 러시아도 뒤에 있죠. 유럽이 있죠. 사실상 전 세계가 여기 뭐 일본도 뒤에 있고 일본이나 우리나라로는 수많은 이 에너지 자원들이 유조선들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다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리고 이제 S의 공포죠.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물가는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되는 상황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는 신흥국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또 일본 시장을 또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변동성이 커진 이유 자꾸 치고 빠지고 하는 게 우리 시장의 특성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9일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어제죠 쫙 빠졌다가 또 이제 개인들이 또 그걸 받아주다가 그럼 이게 이제 기관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자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오늘은 또 기관이 좀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금 중동발 사태 속에서 커질 수밖에 없다. 네. 다른 때보다도 변수 하나하나가 가지는 폭 자체가 매우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달러 흐름이라든지 전쟁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이게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게 계속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게 끝나지 않아요. 지금 뭐 이제 사위 쿠슈너를 이 협상을 위해서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쉽게 지금 발을 뺄 수도 없는 것이 이걸 어떻게 발을 빼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 또 미국의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 11월 중간선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상황들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단속하기가 힘들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90%나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만 믿고 그러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쪽으로 밀어주는 쪽으로 가고 미국은 슬쩍 빠진다? 그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이 격분된 감정은 누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페르시아, 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에 대한 보복을 감행해 올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실제로 마코 루비오 이 국무총리가 이란에 대해서 테러리스트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악의 축, axis of devil, 뭐 evil,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한 나라가 북한이고 지금 이제 이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 연중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중국의 양안 관계, 대만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 내내 이 어떤 변동성은 계속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이 변동성은 조금 이제 이 상관성이 관계성이 변동성이 크니까 우리 주가는 더 빠지겠지. 또 급등 나가겠지.
이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내성도 생겨야 되고 또 시장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별도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내내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선 앞으로 다가온 게 미중이 이제 만나는 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계속 나올 것 같고 관련돼서 계속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면서 에세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물가는 오르는데 또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공포감의 투매가 나왔던 것도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조금 다시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부담이 확대된다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게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게 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체적으로 석유를 생산해요. 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올라갈까? 그거는 이제 심리적인 현상과 또 수급 현상.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 필요한 것을 한 번에 또 필요할 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 급등에 따른 것들이 가격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그렇다 치고 다른 국가는 또 유가가 지금 $100, $150 지금 이란의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서 $200까지 한번 올려볼까? 원유 가격을 좀 치솟게 해볼까? 막 이렇게 또 얼음장을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심리적으로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단기적으로는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것들 이 주가가 올라가요. 네. 물론 이제 앞으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건가는 또 다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도 지금 임시국무회의에서 석유 제품의 최고 가격 지정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건 그만큼 우리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로서는 생산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물가는 뛰는 겁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3월, 4월, 5월, 6월 뭐 연중 먹는 게 이제 냉면입니다만 이제는 평양냉면 한 그릇에 22,000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설렁탕 가격도 너무 올랐습니다. 또 배 소장이 나와서 또 먹는 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만큼 네.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빵 가격도 올라갑니다. 밀가루라든지 최근에 또 제분이라든지 또는 이 설탕 가격 담합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가가 10% 상승 지속 시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40bp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다. 관세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도 사실상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관세가 올라가서 미국의 이 시중 이 물건들이 팔리는 곳에서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이제 국제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럼 미국 수입 가격이 올라가는데 관세까지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 S의 공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IB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목표 지수에 대한 가격을 수정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좀 높여잡는 부분, 유지하는 부분이 많은 듯합니다. 뭐 7,500포인트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글로벌 IB에서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까요?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 네. 이런 이 중동 사태가 길게 안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 전쟁을 끌어봐야 득될 게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는 올라가죠.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지금 반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가뜩이나 지지율을 특별히 올리는 것도 아닌데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악화되죠. 그리고 유가 올라가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뭐 Make America Great Again, America First도 있지만 이거 다 경제예요. 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올리는 이유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인데 그래서 S&P 500 지수도 정말 역대 기록을 경신할 정도이거든. 그런데 경제가 엉망이 된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조기에 힘들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끌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이야기 나온 대로 지금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파가 후계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전
지상군을 투입한다. 이건 섣불리 결정 못해요.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을 봤을 때는 극도로 유리한 협상을 최대한 끌어내면서 전쟁을 4월 안에는 탈피하려고 할 것이다. 빠져나오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기억나시나요? 코로나 국면 때 그렇게 주저앉았던 이 주가가 코로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대되면서 쫙 올라간다고 기억나시죠, 그죠? 네. 그거와 비슷하게 오히려 우리의 이 주식시장은 기업들의 가치는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UBS 같은 경우에도 우리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를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이 포함된 겁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중동발이. 그러면 4,350에서 7,300으로 지금 목표치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J자 커브 형태로 반등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5천 고개를 깔딱깔딱 하는데 7,300? 여기다 골드만삭스까지. 우리가 뭐 다른 데는 조금 갸우뚱거려도 골드만삭스,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골드만삭스에서는 7,000으로 상향을 해놓고 있어요. 유가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기대치가 높아진 수치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전쟁이 끝나고 난 직후에는 6,300도 돌파하면서 7,000으로 갈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다만 이제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그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른바 마통이라고 그러죠. 마통까지 열어서 이 연끌 비투를 했는데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돼? 많이들 고민스러운데 조심스럽게 이런 전망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자산 시장과 고려해서 언제쯤 매수, 언제쯤 뭐 손절 타임을 잡는지는 개인적인 판단이 아주 좀 신중하게 기한별로 나누어서 적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글로벌 IB에서 우리 시장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역시나 반도체에서 수출이 잘 되고 여기서 실적을 끌어올 것이다라는 공통된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역시나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 속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회복 탄력성이 좋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질 때는 또 빠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좀 불안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중동발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뭐 상승할 때 상승하더라도 변동성이 크게 되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든가 몰빵을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삼릭이 좋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네. 몰빵해서 이제 올라갈 때는 하지만 항상 우리가 햇빛이 쨍쨍한 시기도 있지만 비가 오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너무 과하게 가지 마라. 삼릭을 뭐 한 40%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80%, 90%를 한다. 그건 너무 몰빵이야. 아무리 그게 좋다 하더라도 이게 일종의 갬블링식으로 도박으로 흘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는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때 중요한 네 글자가 항상 펀더멘탈이다. 네. 왜냐하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세. 요즘 또 이게 이 단종 이 왕가 사는 남자로 이게 또 보셨어요? 이제 네. 사극톤이 유행이에요. 펀더멘탈이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봤습니다 영화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좀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이 좀 피해야 할 이런 조건들이 좋은 기업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이 환율도 보면은 원화 약세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이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에너지겠죠. 단기적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가 미국향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레저주. 그러니까 레저주라는 게 아니 뭐 이거 뭐 어떨 거야 하지만 꾸준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스포츠, 레저 이런 부분 또 이제 BTS 컴백하면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크게 이런 중동 사태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동발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면서 여기 사태와 무관하게 그래도 단단한 실적을 가져갈 수 있고 기업 가치가 변동이 있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러한 시각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면에 중동 리스크와 연결이 돼서 반사이익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 섹터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산 그리고 에너지 안보가 또 중요해지면서 원전 관련 기업들 오늘도 원전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보게 됐을 때 방산이라던가 방산으로 또 빠지고요. 네, 그렇죠. 이런 두 섹터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어제도 좀 방산 빠졌습니다만 좀 크게 보자는 거죠. 아, 그래도 앞으로 이제 어떤 국지전이 계속해서 일어날지. 왜냐면 미국도 전면전은 원하지 않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방산이라는 게 이번에도 보면은 현대 로템이 생산하는 것은 K2 전차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지상군이나 전차가 투입되기보다 결과적으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지대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번에 LIG 넥스원의 천궁2 난리가 났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추가적으로 한 30기를 보냈더니 땡큐 막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 시스템 레이더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발사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통 크게 볼 필요가 있다. 기간을 길게 보고.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원전 이야기를 우리 앵커께서도 해주셨는데 대만의 경우에도 결국 원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반도체 공장이 있는 대만이나 한국 TSMC가 있죠. 결국 전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원전을 SMR을 통해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짧게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자원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원자재를 유통하고 거래하는 기업. 항상 제가 L자 들어간 기업 주목해봐라 말씀드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이야. 그다음에 또 이런 무역 또 판매 업종을 묶일 수 있는 LX 인터내셔널. 네. 그다음에 롯데 정밀항 등에 좀 주목을 해보실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글로벌 불확실 속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도 짚어주셨으니까요. 투자 판단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장님과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